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8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야, 폭염이에요. 네, 폭염이에요. 너무 더워요. 굉장히 더 괜찮으신가요? 네. 80도 넘었습니다. 제가 아리조나 네. 갔다 왔거든요. 오 마이 갓. 애리조나? 진짜 예, 밤에도요 바닥에서 그 막 열이. 찜질방처럼 열기가 막 이렇게 아니, 나 오늘 진짜 더워요. 기사를 봤는데 지금 데스밸리 있잖아요. 네. 데스밸리가 데스밸리가 제일 130도가 네. 넘었대요. 130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오 마이 갓. 이거 후라이팬으로 아. 그냥 열기로 계란으로. 계란을 계란. 구워 먹는다고 와. 지금 네. 트라이를 하고 있다고. 데스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뜨거워죠. 곳이잖아요. 네. 뜨거운 곳이죠. 시애틀도 시애틀도 지금 그러니까. 그 시애틀도 사실 이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동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90도가 넘었다고. 90도가 넘었다고. 아니, 좀 시원한 자전거 걸로 이렇게 수로 알고 타시다가 있는데. 그 데스밸리 쪽에서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한 명 사망했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그 데스밸리는 너무 더워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가셔야 되고 항상 그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름을 한번 채우시고 기름이 절반 정도 달았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아. 그다음에 트렁크에다가 물을 잔뜩 실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있죠. 더우면. 있어요. 그렇게 더우면.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여름에는 것 안 같아요. 가고 그냥 차라리 가을에 데스밸리가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오고 지나가기만 나서 멋있다고 했는데. 들었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렇게 저는 그래요. 뭐 목숨 걸고 가고 싶진 않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집이 최고다. 네, 집이 최고다. 근데 데스밸리 가서 길 잃은 사람 얘기들을 좀 가끔 들어요. 좀 그거 생고생했다고. 그쵸. 죽는 줄 알았다고. 왜냐면 진짜 거기는 그런 살아 하더라고요. 돌아와. 네. 네. 헷갈린가 한번 봐. 다들 가보셨나요? 나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 그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막 아스팔트 깔려 있고 막 이렇지 그런 게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고, 비포장이라서. 그리고 틈틈이도 많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네. 자,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소식으로 네. 저희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해 볼게요. 요즘에 암호화폐 다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렇죠. 또 난리죠. 네. 근데 지금 사기로 잃은 암호화폐를 되찾아주겠다. 라는 어떡해. 명목으로 변호사를 사칭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아이고. 투자자들 조심하셔야겠어요. 이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에 사기범들이 변호사를 사칭해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를 되찾아주겠다. 그러니까 잃은 그 암호화폐죠. 그죠. 그걸 되찾아주겠다면서 접근한 뒤에 금전 또는 개인 정보, 그 뭐 금융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를 요구를 한다. 스캠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범들이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꼭 대형 로펌 변호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연방수사국 FBI,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보호국 등으로부터 해당 주민이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연락을 하게 됐다고 접근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벌써 근데 의심스럽네요. 막 그렇죠. 무슨 연방수사국 FBI에서 갑자기 암호화폐를 찾아주겠다고 연락을 먼저 맞아요, 하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암호화폐 피해를 복구 또는 회수할 수 있다고 속인 뒤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요구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피해 복구와 회수를 위해서 서비스 착수 자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시작할 때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그쵸. 이런 거 얘기를 하나 봐요. 필요하니 선납, 그러니까 선불하라고 요구를 하는 그죠. 거죠. 리테이너피 같은 거. 그리고 네. 또는 암호화폐 피해를 복구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좀 남는 금액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요구를 뭐 변호사들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명목으로 먼저 선불을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죠. 이게 안 속을 것 같죠? 많이 속나 봐요. 1년 동안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동안 피해 금액이 99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진짜 나빴네. 사기 이미 당한 사람들을 다시 그러니까요. 골라가지고 다시 사기를 또 치고. 아니 또 이게 들으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네. 한인타운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그렇죠. 사기 아유, 있었잖아요. 예. 솔직히. 얘기했었죠. 그때 왜냐면 이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네. 앞서가는 것 같고 크립토커런시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네. 그 암호화폐 뭐 다들 투자한다는데 비트코인 뭐 맞습니다. 또 근데 뭐죠 뭐- 그 이더리움 네네. 뭐 이런 데 이더리움 투자한다는데 나도 합류해야지 이런 그 쫓아가고 싶은 근데 심성을 뭐 자극하는 그런 사기가 아닌가 이런 싶어요. 케이스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힌 그쵸. 심정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악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인타운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LA 한인타운 중학교 여학생들 여러 명을 대상으로도 네.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 네, 범인인가요? 저 사람. 용의자가 올해 25살 저놈이. 케네스 텔레즈 오도네스. 네. 지난 4월 14일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체포돼서 조사를 벌여서 LAPD가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일 사이에 오도네스가 10대로 가장해서 저 얼굴에 10대로 가장했어요. 네, 10대로 가장해서 LA 한인타운 모 중학교에 재학하는 11살에서 16살 사이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려 대면으로 만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꼬시려고 한 거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죠. 네, 정확해요. 그 최소 3명의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 이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또 다른 13명 10대들과 접촉을 했고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LAPD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뭐 꼬시려고 그랬구나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이 오도네즈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려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당시에 사이언티시 그리고 네. 오래된 파란색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등을 포함해서 범행이 여러 대의 차량을 사용했다. 뭐 사실 사이언티시 뭐 오래된 파란색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사실 어린 나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허세 부리는 남성 뭐 이런 그렇게 남성들은 보이겠죠. 할 수 있어요. 네. 멋있어 그 보일 수 10대를 가장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키가 5피트 3인치라고 키가 작아가지고 작네요. 키가 작고. 이렇게 좀 어려 보여. 좀 어리게 느꼈을 수 어린애들한테 있겠구나. 눈에 띌 만한 네. 그런 차들 비싸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런 또 걸 뭐 이용해서. 오도네즈처럼 저렇게 이렇게 코수염을 네. 기르거나 그 여기 10대들이 또 코수염 기르는 기를 친구들 수 있어요. 많잖아요. 맞아요. 좀 그래요? 저 네. 히스패닉 그 분들 경우에는 네. 근데 저런 인면수심이라 그러죠.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짓을 했다. 그래서 네. 인면수심인데 아주 악질적인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네요. 네, 네. 13명의 아이들과 한 달 안에 연락을 하면서 네, 자동차를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꼬시고 10대인 척을 하고 정말 그러니까요. 의도적이고 계획범. 악질이라고 볼 그쵸. 수 그리고 이제 있죠. 나이대를 노린 게 좀 순진한 네. 여학생들을 그죠. 잘 모르는. 근데 어떻게 잘 모르는. 발각이 됐나 봐요. 나이가 이 사람이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게. 네네 네. 이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신고를 해서 이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그나마 지금 다 잡은 게. 지금 잡은 게 다행인데 네. 이게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참 안타깝고 사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는 굉장히 강력하게 심각하죠. 처벌을 엄중 받습니다. 처벌하죠. 네. 네.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로 네. 이제 국민들은 좀 시민들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찌 있죠. 보면 이 사람이 저번에 소아성애자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소아성애자고 있죠. 일부러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학생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노리는 것 저런 분들, 저런 용의자들은 저런 특히 10대를 타겟으로 한 뭐 모든 성범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말로. 말하면 18세 미만 애들 건드리면 안 되는 네. 거죠. 아니 네. 어디 감히 근데 그렇죠. 짐승짓을 나의 보면은 시간도 굉장히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럼요. 머리도 정말 많이 써야 지금 저렇게 뭔가 그렇죠.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계획범이지.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너무 거는. 계획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고 처벌을 생각을 받아야 해요. 됩니다. 예, 특히 맞아요. 한인타운에서 이런 찬성합니다. 행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예. 한인타운에서 아니 뭐 말을 자꾸 제가 여기서 세게 한다 뭐 그러는데 네. 저는 진짜 저런 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당해야 네. 된다고 보고요. 예, 뭐 한인 피해 학생은 아직 확인된 뭐 건 아직 없는 확인된 거죠. 건 예. 없고 보통 이런 한인타운이라고 경우에는 그 인종이 비슷한 케이스들이 맞춘 게. 많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네. 좀 정말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저도 그렇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는 네. 케이스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구리절도범 되게 많아요. 구리. 오. 뭐 그쵸. 저 LA 12지구 같은 경우에 잔리 시의원도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회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리 절도범 네.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예. 왜냐하면 12지구에서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로등에 구리선들을 다 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호등들이 너무 자꾸 꺼지니까 네. 지금 12지구도 그렇지만 가장 지금 심각한 데가 14지구 14지구. 케빈 들레온 케빈 들레온. 시의원이 있는 그 다운타운이에요. 다음 구리선이 뭐 팔면 가격이 좀 나가나요? 그러니까 뭐 돈 좀 꽤 받는다고 그러던데 구리가.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구리선을 어느 정도 일정량을 갖고 가면은 $200인가 뭐 받는데 근데 그 한 예가 있었어요. 그 왜 지금 뭐죠? 그 랜드마크 하나 섰잖아요. 다운타운 쪽에 육가다리.
육가 네, 달리 네, 있죠. 네, 네, 네. 네. 거기 그 구리를 너무 떼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거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 항상 꺼져 있어. 그 케빈 딜레온이 뭐라 그러냐면 네. 케빈 딜레온 시의원이 아니 그거 솔직히 훔쳐갖고 얘네들이 팔면 200불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다시 고치는데 예산이 200만 달러가 들어간다. 아, 걔네들은 200불 가져가지만 와. 손해는 200만 네. 달러.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 와. 지금 이것도 뭐냐면 야 이것도 참 인면수심이에요. 네. 이 LA 카운티에서 동판으로 제작된 동판이라고 하면 이제 동판 구리동자죠. 이제 제작된 묘비를 훔치는 도둑들이 기승을 오 부리고 마이 있다. 그러니까 묘비에 또 동판으로 제작된 그 묘비 그쵸. 이렇게 네, 박혀 이름 있는 거잖아요. 새겨져 그런 거 있는. 그런 네. 거를 이제 훔쳐가는 이제 겁니다. 묘비도 아이고. 어. 지난 2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캄튼과 칼슨 공동묘지에서 100개 이상의 묘비를 파손하고 구리 명패를 훔쳐간 용의자들을 찾기 위해서 현상금 2만 달러를 내걸었다. 이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범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묘비를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이 용의자 못 잡는 거예요. 사실. 못 그렇죠. 잡죠. 어떻게 네. 잡아요? 언제까지 거기에 묘비를 뭐 CCTV 있고 이런 것도 뭐 아니지 않나요? 있어도 깜깜하고 예, 이러면 어떻게 그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마스크 쓰고 이러면 맞아요. 절대 알아볼 수 그렇죠. 없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이죠. 이 6월 24일 토렌스에 위치한 미라마 파크에서는 동판으로 제작된 묘비가 4개나 도난을 당했고요. 아이고. 이어서 지난달 28일 캄튼에 위치한 우드론 세러스티얼 가든스 공동묘지에서도 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묘비들이 파손이 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구리 명패 120여 개 가량이 없어졌다. 그리고 6개 묘비가 추가로 도난 피해를 당했다. 자, 지금 뭐 공원에 설치된 방금 말씀하셨던 CCTV를 확인한 이제 링컨 메모리얼 파크 공원 관계자 아이샤 우즈는 절도범이 우드론 공동묘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과 같은 용의자일 것으로 추정을 했다.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범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네. 묘비를 근데 아니, 아직 아무도 체포는 안 됐고. 네, 그렇죠. 이번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가로등들도 전부 아. 다 꺼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아마 네. 그건 구리선 그건가 그래서 보다. 구리선을 네. 제 생각에는 훔쳐간 게 아닌가 싶네요. 어. 왜냐면은 이게 뭐 점점 죽어가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2개가 있는데 동시에 2개가 아예 새까맣게 나가버렸거든요. 야,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자른 것 같은데. 그죠? 아, 누가 잘라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야, 그래서 진짜 사실 뭐 구리선은 옛날부터 많이 잘라갔는데 언제 심각해졌냐면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팬데믹 동안에. 이제 커퓨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제한령이 네. 네. 그때 아무도 거리에 없으니까 이게 그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이제 네. 이 구리절도범과 같이 이제 요즘에 많이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가 그 차량 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우라라 맞아요. 그러죠. 네. 네. 네, 저기 캐럴 뭐라 네. 그러지? 그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밑에 저기 무슨 총매제. 총매제, 총매제. 맞아요. 아, 차량 총매제 총매 맞아요. 총매제. 발견제? 아, 예. 그거를 지금 뜯어가지고 그 외 안에 뭐 니켈이라던가 비싼 금속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이제 들고 가서 갖다 그것도 판다, 많이 훔쳤죠. 잘라갖고. 네. 그것도 솔직히 토런스 지역에서 많이 훔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토런스 토렌스 지역도 여기라고 하지 있습니다. 않았어요? 네. 이 사실 이 그 차량 총매제 이 밑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마 전에 LA 하니타운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아 이게 뜯어가는데 뭐 한 금방 가죠. 10분 금방. 초면 얼마 안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절단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LA 4지구 시원 니디아 라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도 책임이 있다. 너무 이게 쉽게 떼어가게 아, 만들어서 그러네요. 그게 그런 얘기도 그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세상이라서 진짜 그런 말이 나오네요. 네, 사실 제가 그- 말했던 고담시. 네. 네. 그거 같은 고담시 경우에는 이제 뜯어가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그 1년 번호가 제대로 안 박혀 있는 아. 모델들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이제 LA시랑 LA 카운티에서는 그 1년 번호 박아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만. 문제는 뜯어가면 차 고치는데 거의 수천 불에서 많게는 그렇다면서요. 만 그게 불까지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가고 그게 돈 꽤 많이 받나 봐요. 그 총매제 얼마 받죠 뭐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한 몇천 불 600불에서 최대는 뭐 1,500불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진짜. 있었거든요. 네, 또 살기 근데 힘드니까. 이제 그 많이 팔리는 곳이 이 그 사우스 LA 쪽에서 이제 그런 차량 몰래 들고 가서 몰래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뭐 그런 야. 범죄들이 일어나고 스트리트 있다. 파킹 하면은 좀 약간 불안할 것 아, 같아요.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저도 웬만하면 총매제 안 이거- 하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스트릿 파킹 하더라도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웬만하면 보이는 보이는 데, 데에다가 보이는 데. 하려고 그쵸. 하고 네. 저 그거 같은- 아니면 그냥 돈 진짜 주고 하는 게 짧은 나아요. 시간 아니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나서 저는 스트릿 파킹을 아 해본 적이 그래요? 없습니다. 그냥 돈 단 주고 한 번도. 돈 주고 그냥 주차해요? 예, 예. 저도 그게 왜냐면 나았다고 저는 한번 생각합니다. 예전에 총매제 한번 이슈 때문에 아니면 저기 브레이킹 할까봐. 그냥
브레이킹 브레이크 날까봐. 그냥 없어졌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차가 갑자기. 아 차가. 아니 맞아. 저는 맞아. 한번 당했어. 거꾸로 훔쳐가는 그냥 경우도 아침에 있죠. 일어났는데 없어졌대요. 아니 한 번 맞아. 당했었어요. 저녁을 네. 먹고 나왔는데 누군가 제 차량 바퀴를 칼로 째고 도망을 간 적이 진짜.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는 짓일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정신범 그냥- 이상한 사람들. 옛날에 네. 그냥 편하게 스트릿 파킹 막 했는데 이런 아, 뉴스들 지금? 들으면은 아, 못해요. 스트릿 파킹하면 안 되겠구나. 한인타운에선 네. 진짜 못하겠어요. 한인타운에선 네. 저도 진짜로 그쵸. 그 뭐- 다운타운이건 한인타운이건 오늘 이쪽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 뭐 네. 하나는 그 사기로 인한 암호화폐를 되찾아야겠다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사칭한 범죄, 그리고 구리절도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성폭행범. 지금 어이구. 참 치안이 안 좋다. 그러니 좀 좀 암울한 뉴스 3개 연달아 네, 나온 좀 것 같아요. 많이들 조심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다음은 자 위클리 네.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은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스 팔리틱스 시간입니다. 자, 대선 토론이 끝난 게 이제 한 2, 3주 됐죠. 그 정도 됐어요, 토론 벌써.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난리 났죠? 예, 좀 판세가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그쵸. 맞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논객이.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력을 받아서 캠페인 탄력을 받아서 경합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네. 나왔고 전국 지지율도 이렇게 격차를 더 벌렸고요. 바이든하고. 근데 심지어 이제는 경합주를 넘어서 파란 주들 기존의 그런 그 민주당 네. 아성이 이렇게 네. 강한 그런 지역들까지 이렇게 침투하고 있다. 트럼프가 와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주 그쵸. 그리고 뭐 뉴햄프셔, 뭐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지고 유세 활동도 강화해서 넘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토론 네. 이후로. 예,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한 분씩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네, 사실 토론 자체가 너무 조금 한쪽으로 네. 기울게 끝났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뭐 그리고 뭐 경합주를 넘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블루 이제 스테이트. 뭐 블루 스테이트로 네. 간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 자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제 경합주는 내가 이길 것이다. 네. 그러니 이제 이 적진으로 들어가자라는 판단에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네요. 뭐 네.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지만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렇죠. 지금 여러모로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상하원 선거까지 조금 악영향을 미칠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추정 씨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대통령직 임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훨씬 많이 기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다른 또 다음 토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네. 판세를 뒤집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뭐 조 바이든이 근데 어제는 뭐 MSNBC 아침 프로그램 모닝조에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한테 도전해보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자꾸 사퇴해라라는 그렇죠. 목소리가 커지니까 예. 민주당원 내에서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한 그렇게 거예요. 내고,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네.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의원 맞아요. 그 같은 민주당 내에서 그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의원을 지금 사실상 거의 다 확보를 해놨고 난 지금 대의원 확보해놨고 사실상 내가 대통령 그 후보로 이렇게 지명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질 바이든 여사 그다음에 차남 헌터 바이든이 끝까지 아버지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끝날 때까지 뭐 잘 모른다고 보통 선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지만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은 굉장히 좀 흐름이 많이 넘어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이 폴 보면은 약간 아직은 비슷비슷한 것 그렇죠. 같기는 해가지고 뭐 두 자릿수 차이 나고 이런 건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예. 지금 지금 현재-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네. 나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들어가지고. 것은 3% 포인트 차. 네. 전국 지지율 조금 더 커졌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서고 있다. 네. 전국 지지율 얘기하는 거죠? 전국 아니요 지지율? 지금 저기 경합주. 그 스윙 보트 스테이트요. 경합주. 예, 왜냐하면 뭐 사실 전국 지지율은 뭐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좀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국 지지율 따질 결국에 게 없죠. 판세가 네. 판가름 나는 것은 스윙 보트 스테이트다. 그렇죠. 그렇죠. 뭐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뭐 그런 그 애리조나, 네. 네바다주 이런 주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뭐 어떤 조사에서는 선거인단 원래 270명 확보하면은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트럼프가 한 조사에 따르면 356명 이길 수 있다. 이대로 가면은 판세가 지금 당장 이렇게 선거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바이든이 끝까지 이렇게 뛰겠다고 완주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도 지난 주만 해도 카말라 해리스로 바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어제 박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저기 딱 바이든 보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끼겠고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사실 바이든하고 근데 붙을 것 도널드 같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대외적인 모습이랑 네. 대내적인 모습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르겠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골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 안 했거든요. 골프장에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는 이제 그때 바이든이 이거 네. 카말라랑 붙겠다고 맞아 얘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바이든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끝까지 지금 뛰겠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다가는 바이든이 자기가 자리 이제 내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강제로 끌어내리지 않는 한 그러면은 바이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강제로 끌어내린다면은 수정헌법 25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헌법 25조는 이제 대통령이 정신이나 인지력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 백악관 내각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박살나는 케이스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죠. 야 이렇게 대통령직을 지금 내리네. 와서. 그리고 바이든 그리고 열렬 지지층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이제 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고시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뭐 이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죠. 부통령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통령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지만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빠르게. 카말라를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초반에 막 흔들렸을 때 토론 근데 또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가 지금 또 이길 수 있느냐 예. 자기 자신을 맞는 네. 얘기예요. 예. 사실 맞는 민주당 얘기죠.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예. 카드가 없고 좀 그렇게 지금 느껴지긴 와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은 봐요. 예.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양측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지금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지금 당장 바뀐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무슨 대책이 네.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죠. 대책 카드가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카말라가 출마한다고 그래도 솔직히 카말라가 그렇게 유력 아니죠. 강한 정치인이라는 느낌 안 주잖아요. 아닌 솔직히 것 카말라 같아요. 해리스. 오죽했으면 지금 미셸 오바마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미셸 오히려 오바 그 얘기가 제일 좀 얼마 전에 논란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였어요.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근데 미셸 오바마가 정치에 출마 안 한다고 뜻이 전혀 없으시다고. 별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맞아요. 안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예, 지금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야 근데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바이든이 끝까지 이렇게 1차 그쵸. 토론 때 나름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1차 토론 때 못했으니까 본인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맞아요. 감기 걸린 상태였고 심지어 졸렸다고 그랬어요 토론 중에. 근데 자기가. 감기 약을 걸린 뭐 거 잘못 같긴 했어요. 드셨다고 예. 하시지 않으셨나요? 나이콜. 감기하고 네. 네, 나이킬 전날에 나이킬 나이킬.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구나 하루 정도는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2차 토론 9월 때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은 9월 때 더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2차 토론 때 과연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근데 한번 봐야겠네요. 사실 이게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 네. 보기 전까지 몰라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아, 그랬었어요. 많은 네. 모두가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거의 96% 맞아요, 이상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당선 가능성. 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기 그 당시 투표. 아, 맞아요. 기, 그랬어요. 기억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중견 한 4, 5년 차인가 그랬는데 영킴 캘리포니아주 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당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 캠페인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너무 공화당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맞아, 처음에는 다질 거라고 뒤집어졌어요. 생각했지. 선거인단에서 이겼거든요. 선거인단에서 이겼고 사실 공화당 쪽이 인기 투표에서는 항상 약해요. 조지 W 부시 때 이후로 인기 투표에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때부터 모조리 다 졌고 근데 그때 사실 백악관도 지고 연방 상하원도 다 민주당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다 공화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솔직히 바이든한테 뭐 별집할 바이든은 수도 네. 바이든이 만약에 2차 토론 때 잘한다 그럼 잘한다. 별집이 맞아요. 가능한 거죠. 네. 얼마나 칼을 갈고 있겠습니까? 근데
근데 이게 고령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81세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일요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CBS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바이든 지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그렇게 그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같은 고령이라서 예. 그러신가요? 근데 버니 샌더스가 82세예요. 한 그렇죠. 살이 더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렷또렷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보다는 좀 이렇게 인지력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이 저렇게 문제. 그 버니 샌더스 같이 멀쩡하게 이렇게 얘기 그죠. 잘하는 사람 멀쩡하신 분들은 멀쩡한데.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제가 넘어갈 텐데요. 역시 연결되는 그런 네. 내용인데 바이든 네. 지지층 내에서 재선 포기 촉구 단체까지 지금 결성이 어머, 됐고 네. 사실 바이든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류 언론들이 사실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걸 뚫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인데 네. 지금 바이든 보면은 약간 트럼프 흉내내기예요. 언론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와라는데 야, 너네들이 내가 엘리트층한테 난 굽힐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트층 너네들이 대통령 만드는 건 아니다. 다 국민들이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후원금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아. 정치가 이제 후원금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하는데 할리우드가 전폭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할리우드의 그 지지 세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랍 라이너 그 영화 A Few Good Men 연출한 감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랍 라이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바꿔야 돼. 1차 토론 저렇게 붙었는데 안 바꾸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그 할리우드 후원금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 그런 그 감지가 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갈 끝까지 거라고 갈것 생각을 같아요? 하고요. 네. 네. 저도 바꾸긴 늦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지금 네. 100여일밖에 안 시간이. 남았죠. 네. 그렇죠. 너무 네. 짧아요. 2차 토론이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도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당 쪽은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거든요. 뉴욕타임스는 항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 왔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고 CNN도 뭐 방송사라서 공식 지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이제 논평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거의 민주당 대선 후보 항상 지지해 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게 흔들리는 걸 느껴요. 처음으로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아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내고 있고 또 버락 오바마를 만든 그 뭐라 그러지 퍼펫 마스터 중에 한 명이 이제 데이빗 엑셀로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이제 CNN 논객으로 활동하는데 네. 그 사람의 의견이 사실상 버락 오바마의 의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작년부터 바이든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을 애초에. 해왔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들이 너무 때리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면은 언론들이 때리는 게 좀 이해가 가요. 항상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뭐 극우 안 좋게 뭐 묘사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바이든은 그래도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논조를 많이 보이다가 지금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바뀐다면 할 수 없죠. 민주당 내에서 결정을 하고 대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네. 사실 뭐 언론이 때리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가장 언론이 많이 때렸던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대통령이었어요. 많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언론들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던 거는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에요. 옛날 그 뭐죠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닉슨 대통령이 두드려 맞았던 네. 것만큼이나 많이 두드려 네.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바꾸기는 늦었어요. 힘들죠. 네. 늦었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꾼다면 좀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에 좀 바꾼다면은 네. 제가 볼 때 순서상으로 카말라 해야 돼요. 카말라를 안 하고 다른 후보를 넣는다 그러면은 흑인 그 정치 실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카말라가 있는데 그 감히 그거를 넘어서서 누구를 꼽아 넣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근데 그 뭐 제임스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 제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셸 오바마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셸 오바마도 언제든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미셸 오바마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맞아요. 미셸 오바마가 가능성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미셸 오바마도 한 번도 정치에 뛰어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편이 대통령을 하긴 했지만 네.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을 했고 국무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아우라가 있었는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여사
백악관 여사 하다가 막바로 백악관 출마하자마자 간다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아 보일 수 있어도 막상 이렇게 그 근데 뛰어들면 반대로 시간도 얘기해 좀 보면 촉박하고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전 쉽지 않을 것 대통령도 같아요. 처음에 대통령 그렇죠. 될 당시에는 정치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전무하죠. 네. 단장 한 번 한 뭐 적이 할수 없는 있어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세대가 좀 그렇게 됐네요. 요즘에 네. 대통령 경력이 없는 네.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 경력이 없는 미셸 사람들이. 오바마랑 저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봤을 때 고령 리스크를 따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는 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령으로 나중에 정말 따지면.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위기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은 결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면은 그런 모양새가 들고 결집이 딱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고 질 바이든도 어제 그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사퇴 뭐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화를 막 내더라고. 그냥 조용하게 물어보면 될 것을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러니까 좀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미국 정치 역사상 이런 순간은 없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일 네. 혼란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 저는 같습니다. 솔직히 뭐 누가 되든 간에 이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고 근데 사실 파킨슨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파킨슨병 전문의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8번이나 백악관을 드나들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별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뭐 파킨슨병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11월 5일 돼야 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고 그리고 근데 몇 주 걸리잖아요. 결과까지는. 그죠? 우편 투표 개봉까지 하면은 보통 이제 한 1, 2주 3주에서 한 달 걸려요. 걸리죠. 예.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다시 한번 돌아왔죠. 네, 비싸다, 바쁘다 비싸. 바빠 현대사회 아니고 네.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아니 이거 캐치프레이즈예요? 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건데요. 네. 요즘 주변 친구들한테도 밀고 있고 엄마 그래요? 아빠한테도 밀고 있고. 맞는 네. 얘기예요. 근데 많이 네. 느껴요. 진짜 비싸. 맞아요. 모든 맞아. 게. 네, 더 이상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니고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인플레이션 소식인데요. 요즘에 인플레이션 말고도 어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단어가 다 슈링크플레이션. 트렌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레이션이 붙는 플레이션이 붙는 그죠. 거군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처음 들어요. 종류들인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컴퍼니들이 이제 빅 컴퍼니들에서 조종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해가 한 번에 가더라고요. 그쵸. 네네. 네, 뭔지 알고 네. 계신가요? 네네네. 줄이는 네, 그죠. 거겠죠. 그냥 원래 한번 물건보다 다 설명해 주시죠. 작아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나 내용물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네. 현상을 의미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값은 최소한으로 올리지만 뭐 패티의 그램 수를 줄인다든지 뭐 예전에 빅맥도 예전에 비해서 사실 작아졌죠. 많이 작아졌잖아요. 많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이만하지 빅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스몰맥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빅하진 않아요. 네. 그냥 킬라그램님이 큰 건 아니고요. 제가 커져서 버거가 손이 커졌나 내가? 또 던진다. 또 던진다. 아니 옛날에 아이고. 그 더블 치즈버거도 굉장히 커 보였는데 맥도날드 그죠. 더블 치즈버거 진짜 너무 작아. 요만해요. 너무 작아요. 그 보통 저만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햄버거 드실 때 이렇게 꽉 눌러서 드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맥도날드 먹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조금 먹어요. 더 그렇게 눌러서 먹어야 했는데 아. 요즘에는 누를 일이 누를 필요가 없는 것 제가 같아요. 그래요. 그죠? 저는 이제 그게 흐를까봐 눌러요. 아. 눌러갖고 이렇게 먹는데 오. 아니 누르니까 너무 납작한 거야. 아니 저는 요즘에 캐세디아가 왜? 아니 무슨 이게 뭐 팬케이크예요? 네. 아니 패티가 요즘에 들었는데. 햄버거 하나 먹으면은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배가 안 불러. 그거는 맞아요. 배가 커진 거 제가 아니에요? 살이 찐 게 아닌가. 우리가 점점 많이 먹는 걸까요? 우리의 그러니까 위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내가 있었나? 작아진 걸까요? 양이 적어진 거 맞아. 웬디스 그쵸? 햄버거 네. 시키면 확실하게 작아졌어. 그죠? 확실하게 우리할 수가 작아진 게 없어.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엔 그래서 빅맥도 그냥 중간에 빵 하나 더 낀 버거지 뭐 이게 아. 진짜 큰 버거는 저는 아닌 것 빅맥을 안 같고요, 시켜 전혀. 맞아요. 네, 실제 사례들로는 뭐 65장의 휴지가 들어있던 클리넥스가 60장으로 줄어들었다. 5장 빼고. 네, 5.3 아운스였던 초반이 플립 요거트 제가 초반이 자주 먹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4.5 아운스로 아. 양이 또 줄어들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음. 가격을 올리면 이제 소비자들이 당장 눈치를 싫어하죠. 채고 네. 화가 나니까 아. 양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장 빼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그죠? 일일이 누가 세. 아니 휴지 무슨 5장을 빼냐 진짜 치사하게 그죠? 야, 근데 이게 한국에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과자 봉투에 질소를 많이 넣어서 질소 과자라 그랬죠. 맞아요. 예, 아. 과자 양은 줄어들었는데 빵빵하게 맞아요. 보이려고. 네, 예, 그게 그거랑 과자를 비슷하네요. 안 부서지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네. 했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게도 됐는데 그 질소 과자를 가지고 한강을 건너기. 나도 네, 본거 보트 같아요. 만들어 질소 가지고 과자가 있고 뭐? 한강을 한강 건너는 거예요. 아.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과자로 다 붙여갖고. 네, 진짜 구입한 안에 과자가 들어 있는 오. 개봉하지 않은 과자들을 이어 붙여 가지고 와. 넘어가고 그런 별게 다 사례들까지 있네요. 있었는데 야, 그런 근데- 것도 슈링크플레이션 중에 하나죠. 그러네. 왜냐면 뭐 과자 같은 것도 옛날에는 가득 차 있었는데 막 그쵸. 요즘에는 낮게 포장한다 그러면서 막 박스 열면 6개 들어 있고. 아니 근데 그 포장값이 더 들겠어요. 예. 제 라면도 말이. 옛날에 5개였는데 4개로 줄고 그랬던 그러니까요. 아, 라면 한 박스. 그러니까 아, 네. 한 그 네. 패키지. 한 패키지에 패키지. 네. 찰떡 아이스 맞아요. 3개였는데 맞아, 2 개로 3개였는데 줄고. 아, 찰떡 아이스. 네, 맞죠.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두 분은 진짜 민증 까야 돼요. 네, 그 찰떡 아이스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거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죠? 찰떡 아이스 아직 라면, 나와? 라면도 마찬가지. 아직 있죠. 그죠? 네. 5개에서 4개. 5개, 4개. 그거는 엄청 옛날 얘기인데.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이제 정의고요. 슈링크플레이션은 그래도 저희가 익숙해요. 이제는 그쵸. 또 아, 맞죠.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처럼 얼마나 옛날부터 그랬는데 돼지바도 생각난다. 돼지바도 돼지바도 컸다가 작아졌어. 엄청 작아졌어요. 아, 안에 그것도 생각나. 딸기잼도 진짜 조금 조금 들어가. 손톱만큼 들어가 있죠 이제. 그래서 안 먹게 됐어요. 맞아요. 너무 작아서. 슬픈 일입니다 정말.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플레이션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제품과 많이 다르지 않으면서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제품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걸 뜻합니다. 약간 업그레이드를 붙인 거네요. 그렇죠. 어플레이션. 어이가 그렇죠. 없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 면도기라는 게 있는데 면도기라는 게 사실 그냥 면도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칼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여성 전용이라는 게 사실 아. 조금 애매해요. 사실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아, 있고 그걸 그치. 그냥 그죠. 털을 깎는 거고 근데 그런 근데 건데 왠지 남성용으로 깎는다는 게 좀 기분 그죠, 그러니까 그죠. 여성용.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똑같은 걸 바로 거지. 이용한 네.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래서 재밌다. 여성 전용 면도기 중에서도 또 여성 전용 면도기 자체가 좀 비싸요. 뭐 10불씩 이렇게 하는 남자보다. 여성 그럴 수 있죠. 전용 면도기 중에서도 조금 더 프라이빗 파트를 위한 또 면도기가 또 새로 나왔답니다. 또 여성 역시. 중에서도 더 이제 민감한 아. 용이 나온 거죠. 코에 그게 걸면 코걸이, 귀에 이제 걸면 귀걸이. 5달러나 아, 더 그렇죠. 비싸게 판매를 한다니까. 5달러요? 네. 5달러. 이제 와. 4개 정도 팩 들어있는 거에 15달러 정도 한다는 거죠. 레이저 블레이드가. 네, 그리고 또 데오도란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데오도란트 하면은 저희 뭐 동양인들은 잘 쓰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난 여기 와서 놀랐어. 맞아요. 타인 냄새가 안 정도는 난다고. 엄청 쓰더라고. 다. 아니 뭐 다들. 저희 백인들도 그렇고. 아시안들이 보통 채취가 그렇게 그렇다고 되게 하더라고요. 안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DNA가 그렇게 있다고 얼마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그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썼어요. 왜 아시안들은 그런 그 악취가 안 냄새가 안 날까? 나냐? 보통 아시안들은 좀 향기가 난다 그러죠. 맞아요. 네. 그 마늘 냄새 안 뭐냐면요. 나나? 이어왁스 귀지가 아시안들은 드라이한 귀지가 나온대요. 귀지를 이렇게 파면 네. 원래 드라이하죠. 드라이하잖아요. 네. 플레이키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은 이게 끈적끈적하다고 아, 그렇대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끈적끈적한 처음 듣는 별로 이어왁스랑 알고 싶지 않은 약간 몸에 정보였어. 채취가 냄새 나는 거랑 연관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귀지를 안 파봐서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저 예전에 네. 진짜 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유럽에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진짜 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치즈 향 같은 치즈 향. 약간 꼬리꼬리한 향이 지하철 전체에 이렇게 풍기니까 여러분 네.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인종차별이 아니라 정말 경험담이에요. 그냥 놀랬어요. 그렇다. 네, 놀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오도란트가 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동양인들은 아니지만 전신 전용 또 데오도란트가 발매가 됐다고 해요. 전신 전용. 네, 근데 이제 사용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원래 데오도란트랑 그냥 똑같은 데오도란트인데 전신 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판다고 하고요. 또 이 유니레버 그 데오도란트 만드는 회사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전신 데오도란트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아. 미국에만 겨냥을 해서 이제 이런 어플레이션을 하고 그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바디로션을 바르지 왜 전신 데오드란트를 바르죠? 뭐 이거 이제 향수도 그런 있고 다 심리를 있는데. 이용하는 거죠. 내가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쵸.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겨드랑이 이걸로는 난 부족해. 전신 이거를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사실은 사람도 있겠죠. 거의 동일한 제품이다. 저는 데오드란트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게 네. 이제 땀을 안 나게 하는 건가요? 근데 아니 그냥 아니 그게 그냥 향수나 냄새가 마찬가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향수를 뿌리지 너무 왜? 웃겨. 아니 저희 다 여기 아무도 안 써가지고 다 뭔지 몰라요.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알기로 땀도 못 나게. 영화 보면은 스포츠 영화 보면은 이렇게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막 이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아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아는데 왜 바르는 건지 모르는. 아, 그거 아니, 향이 냄새도 그렇고 좋아요. 땀 억제도 저는 되는 아, 걸로 억제도 알고 돼요? 있습니다. 땀 네. 억제도 향이 돼요? 되게 좋고. 억제도 되는 걸로 아니 알고 향수를 있습니다. 뿌리지 그럼. 그 뭐, 예전에는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그러니까 향수로 부족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향수로 부족해요. 부족할 수가 있죠. 부족할 수 있죠. 저희가 DNA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공감을 못 하는 거지. 아, 이제 뭐- 저희도 만약에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났으면 그쵸. 신경 쓰일 수가 있죠. 아니, 제가 깨끗하다는 게 네. 아니고 네. 아니, 사실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 제 흑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여자분인데 네. 굉장히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러니까 아니, 향수.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수를 다른 꼭 향. 들이부은 아. 것처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 향수를 1층처럼 어마어마하게 그죠. 뿌릴 수가 있겠다. 이제 숨못 의식을 쉴 하는 거죠. 정도로. 이제 내가 냄새가 날까봐 그쵸. 걱정을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런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아, 있다. 치사하다, 그거는 치사해, 약간 정말.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사는 거겠네요. 뭐 그럴 수 좀 있겠네. 느낌이. 예. 그렇겠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오더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죠. 조금 잘 살지 맞아요. 않더라도 네. 구매를 네네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매일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들인데 진짜 그쵸. 면도기 같은 것도 미국에서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은 이거 한번 더 해줘요, 이거. 일회용 면도기 이거? 비싸다 비싸 현대 사회. 네, 요즘에 진짜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막말로 좀 하자면 더럽게 비싸요. 면도기 다 이걸로 해요? 아니면 저걸로 해요? 자동? 저 원래 이거 칼 면도기 하다가 네. 며칠 전에 전기 면도기로 바꿨어요. 제가 저번 생일 원래 때 전기 되게 깔끔하게 그죠? 됐는데 깔끔해요. 내가 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전기가 잘 안 깎여.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걸로 좋은 해요. 좀 괜찮은 걸 쓰면은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 집에서 아, 써봤는데 그렇구나. 좋아가지고 깔끔하게 말했더니 자, 우리 네. 면도날처럼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네. 면도날처럼 한번 깔끔하게 넘어가 네. 볼까요? 헤어레이저처럼.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G세대 친구들 혹은 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SNS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새드 피싱입니다. 새드 캣피싱도 피싱. 아니고 새드 피싱. 뭐 낚시예요?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낚시? 네, 새드 피싱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못 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약간 슬픈 얘기하는 2020년도부터 이제 유행을 좀 하던 트렌드라고 오래됐네. 하는데 요즘에 좀 화두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쯤부터 이제 기사가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새드피싱에 대해서. 뭐냐면요. 이게 SNS에서 나에 대한 좀 이런 부족한 점, 안 좋은 점, 나의 정신적으로 언스테이블, 약간 불안한 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을 받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아, 이거 알 새드, 것 같아, 뭔지. 슬프다는 것, 그리고 낚시하다, 피싱을 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포스팅들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위안받고 싶어서 네. 아니요, 이게 되게 인기 많은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 말고 그 유튜브 네. 채널들 보면은 50대 독거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맞습니다. 맞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럼 자기 힘든 삶을 고시원에서 그렇게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거 계속 보여주고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그걸로 뭐 위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럴 좀 것 도와주고 같은데? 싶은 건지 이런 마음 때문에 맞아요. 이건 저거에 위로를 받고 싶은 반대네. 것 같은데요. 예, 소셜 그쵸. 미디어에 반대 아니에요?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자랑. 사진만 많이 그쵸. 올려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반대되는 그런 트렌드를. 박탈감 안겨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반대 트렌드. 네. 그러니까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분들한테 쿠팡 뭐 이렇게 관련된 뭐 보내드리고. 돈도 보내드리고 근데 이렇게 이거는 하더라고요. 그 본인은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위안을 받는 약간 그쵸. 좀 그런 오. 반대 개념 같은. 네, 약간 그런 비슷한 비슷한 개념이기도 얘기죠. 하고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10대들이 이 트렌드에 이제 점프인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 건데요.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50대 독거노인이 아니라 10대 부모님이랑 저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의 정신적 불안함, 뭐 나의 뭐 친구들이 뭐 왕따 시킨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건데 뭔가 이런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동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럴 것 이제 10대들이 이런 트렌드를 하기 시작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그렇죠.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자동차 파란색 뭐 자동차 타고 앞에서 중학생들 예. 막 아, 이렇게 맞아요. 꼬드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나쁜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낮은 10대들이라는 걸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자존감이 낮은 10대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나쁜 어른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부모님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새드피싱은 또 마케팅 요소로도 굉장히 빠르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한 인플루언서가 자기의 뭐 여드름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나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고 항상 어딜 나가면 신경이 쓰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여드름 약
광고. 네,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그럴 것 같아. 식으로 또 왠지 이용이 이걸 되고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에 네. 높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진짜 새드 피싱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네요. 낚시를 한 거죠, 낚시네, 사람들. 낚시. 야 정말 세상 더럽네요. 네. 근데 새드 피싱의 이제 가장 메인 포커스는 동정심을 이제 받고 뭔가 나도 이제 이해를 받는다 그 느낌을 받는 건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뭐 너무 SNS에 많이 올리는 게 안전하지 않다. 네, 개인 네.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10대들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10대들이 나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점들이 힘들고 난 친구가 하나도 없고 맨날 집에 혼자 가고 막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하죠. 전문가들은 이게 그러니까- 새드 피싱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타겟 하고요. 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겟이 될 수 너무 있다는 프라이빗한 거죠. 거는 사실 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네. 거 올리고 댓글 보면 응원 메시지가 오니까 많이 그 또- 응원 메시지 읽고 힘을 내나 보죠. 그렇기도 맞아요. 한데요.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사실 킬라그램은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싸이월드라고 아세요? 알죠. 저도 아니, 사이버 열심히 했죠. 근데 싸이월드에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기장처럼 쓰다 보니까 힘들었던 네. 거 뭐 이렇게 막 맞아요. 다 올려놓고 중이병 걸린 것 마냥 이렇게 올려. 애초에 일기 페이지가 있었던 것 중이병도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 맞아요. 좀 그런 것 마냥 이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 하는데 많아. 사실 그때는 이제 그 SNS가 너무 발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친구들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좀 성인이 됐을 때는 친구들끼리 뭐 그 당시에 저는 대학 시절이었는데 뭐 좀 우울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나 오늘 술이 필요하다. 그럼 네. 우르르 가서 술 한잔 하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아니죠. 그죠.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우르르 오는 시대다 보니까 아. 이제 내 친구들이 내 방명록에 들어오고 내 일기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거의 모두에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의 너무 프라이빗한 거 예를 들면 뭐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막 인스타그램에 그런 걸 올리면 이제 또 뭐 모르는 남자가 이 그렇죠. 인스타그램 봤을 때는 그런 그냥 거랑 결혼으로 그러니까 꼬시면 되겠다 비슷한 해서 거죠. 예, 네. 나쁘게 뭐 돈을 갈취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 아니, 근데 악용하면서 범죄로 이해는 이어질 합니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외로워서 그런 거죠. 외롭고 맞아요. 힘들 때는 장사 없어요. 누군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특히 코로나19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모두 힘들 때 저 메시지라도 보내보고 잘 있니? 나 너무 힘들다. 그러고 싶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를 SNS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행위죠.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회 가서 정신적으로 더 기도하세요. 힐링이 되진 않겠죠. 그게.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좋은 말씀 SNS에 감사합니다. 올리지 말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네. 커뮤니티 있는 곳에 가는 거 정말 그렇죠. 좋은 생각이죠. 차라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쁘지 않은 심상을 생각이죠. 너무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그죠. 조금 생각을 해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학생들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동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상처되는 말을 또 들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악플 아까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있으니까 악플. 또 네. 아까 안주영 씨한테 제가 어제 뭐 네.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아까 원인 기자님도 계셨고 킬라그램도 있었을 때 어제 제가 이제 바닷가를 혼자 갔다 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닷가를 가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 회사 일이 너무 정말 지치고 해소. 또 뭐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럼요. 깨질 때도 있고 그죠. 또 뭐 사실 칭찬받을 때보다는 깨질 때가 더 많죠. 보통 직장 생활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서 정말 진짜 미친 듯이 뛰거든요. 네. 그 뭐 제가 사실은 성격상 누구한테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성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좀 그렇게 뭐 육체적으로. 제가 가정- 100% 맞다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하게 푸는 것도 운동. 방법이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육체가 발전적으로. 건강해야 또 정신이 건강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야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안주영님, 안홍일님의 라이프 스타일. 렛츠 고. 화면 나오기 전에 먼저 올렸어. 손이 쉴 틈이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안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갑자기 급하게 들어갈까봐 좀 기다렸어요. 네. 손 흔들면서.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갈게요. 네. 20일간 죽었던 상태로 있었던 제이미 네. 폭스가 위독했다고 아마 이야기를 좀 네, 들으셨을 그랬었죠. 거예요. 네, 그렇죠? 기억나요. 마침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지난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마침내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이 피플즈
TMZ에 따르면 이 제이미 폭스는 최근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정말 심한 두통이 있었대요. 정말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약간 정신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일 동안 거의 뭐 죽어 있던 상태? 아무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정도. 거의 잘못하면 네. 죽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했겠죠. 위독하다고 그죠, 계속 했겠죠. 뉴스에 다 나와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회복 생각을 못하겠구나 했는데. 생각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다행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입원했을 당시 애틀랜타에 있었고 여동생과 딸이 첫 번째 의사 이제 데려갔대요. 근데 이제 뭔가 뇌에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사실은 좀 언론에 이야기 안 한 게 아직은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대요. 그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지난해 4월에 배우 카메론 디아즈랑 함께 출연한 영화 맞아요. 백인 액션. 그 카메론 네. 디아즈가 원래 은퇴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은퇴했는데 제이미 팍스가 간신히 같이 이렇게 하자고. 설득해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아이고. 컴백하게 근데 했는데 촬영 중에 저 이렇게. 일을 당했다고.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뭐 그 촬영장에서 합병증으로 미스터리한 병으로 갑자기 실려갔죠. 병원으로. 예. 근데 뭐 이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아무래도 뇌졸중에 가깝지 않나라는 뇌졸중에. 얘기. 근데 예, 나이도 얘기를. 그렇게 많지 않. 제이미 팍스가 56세 50 정도. 56세. 56살이면. 56살이면 네. 사실 요즘에는 젊은 거죠. 젊으신 거죠. 그렇죠. 56세 네. 뇌졸중이면 너무 빨리 네. 그죠, 온 너무 건데. 빨리. 81세 대통령 네. 선거도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고령화 바이든 사회가 디스가 또 됐어요. 나와. 네. 56세면 요즘 청년이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인데. 굉장히 그쵸? 젊으신 건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미 팍스는 굉장히 또 다재다능하잖아요. 네. 코미디언에다가 코미디언, 너무 배우, 좋아요. 그 피아노도 네. 잘 가수, 치고 네. 학창 연기도 시절에는 잘하시고. 쿼터백으로도 활동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고 네. 영화 배우로도 그러니까 저거 샀잖아요. 아카데미 주연상. 맞습니다. 남은주연상 맞아요. 타고 저는 그래미상도 수상. 그 예전에 그 영화 레이로. 그 영화 그 여- 너무 감동으로 봐서 기억에 많이 남는 저는 제이미 배우 팍스 중에 그 하나입니다. 애니 기븐 선데이 그 네. 풋볼 영화거든요. 어.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연기 잘한다. 연기 그 진짜 생각이 잘해요. 들었어요. 그 저는 영화 어메이징 보면서. 스파이더맨 2. 일렉트로 나이대가 나왔죠. 나오네요. 취향이 다 공개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까지만 안 했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 얘기 안 나왔거든요. 나이대가 어메이징 나와요. 스파이더맨. 근데 저는 그- 20년 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중을 휘어잡는 모습을 유튜브에 보면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맞아요. 재능이 뛰어난 진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천상 와요. 연예인.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진짜 더 많이 이렇게 회복돼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근데 20일 듭니다. 동안 죽어 있던 네.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거는 네. 소위 그러게요. 말하는 기적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 들어요. 의식불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식물인간처럼 아무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예. 말씀하셨지만 못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맞아요. 얘기가 있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트위터 통해서 그 제이미 팍스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할리우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뭐 네. 마비설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눈이 아예 실명됐다, 뭐 실명설도 있었고 이런 루머들을 어쨌든 잠재우게 됐고요. 각종 루머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각종 루머들을 잠재우게 됐고 이 제이미 폭스는 본인이 겪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다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네. 또 소식을 듣고 싶어했다는 걸 알지만 그 본인이 아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그쵸. 않았대요. 누워보고 예, 그래서 싶겠어요. 이제 와서 좀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근데 네, 진짜 공개석상에 아직 안 나왔죠. 나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네. 기사예요. 예.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왜 웃으세요? 네. 뭐냐면은 그 제이미 팍스가 말을 이제 네. 잘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아. 있어가지고 한번 이 인터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어쨌든 배드 헤드 에이크 참 두통으로 일리스가 시작됐다. 두통으로 시작됐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뇌졸중이 두통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예상을 약간 그쪽으로 하고 뭐, 있긴 한데 뭐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이 블러드 그거 프레셔. 같은 네, 경우에는 고혈압. 그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냥 여기 뒤에서 바로 이제 그죠. 뒤에서 막 되시는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엄청 아프대요. 예. 머리 그게 엄청 아프다 쓰러진다고 사실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기 부작용설도 좀 있었어요 초반에. 어. 갑자기 저렇게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또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런 친구잖아. 그런 그죠. 사람이잖아요.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조금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가 그죠? 봐요. 예. 네. 아무래도 그렇지 이해가 않을까. 안 갔어요. 예. 왜냐면 멀쩡하게 그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근데 미독하다고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20일을 누워 있고 의식 불명으로 있는 동안 그 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 무슨 굉장히- 꿈 같은 걸 그러게요. 꾸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떤 꿈을 몸이- 꿨고. 예.
아니면 보통 이제 회복을 했을까? 20일 동안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저럴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주마등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겪었을까 참 궁금하네요. 네, 아 한번- 이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아니, 정말. 나중에 뭐 오프라 쇼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얘기를 다 그쵸. 하겠죠. 자세하게. 근데 저분 딸이 있잖아요. 딸이 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딸이 기가 맞아요. 막힌 미인이야. 그래요? 딸이 근데 완전히 오프라 쇼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오프라 쇼가 있나요? 오프라 쇼 없나? 없죠 이제. 그 닥터필 돌아가시지 과거에 않습니다. 살고 계시는 깜짝 우리 놀랐어요. 지금 오프라 아니, 쇼에 출연하시는 거 오프라 쇼 친했거든요. 예. 뭐 어쨌든 내가 얘기한 건 이제 토크쇼 대명사로 쓴 거야. 저 윤도현의 러브레터 얘기한 줄 알았어요.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가도 되고. 김정은의 초콜릿. 그렇죠. 예, 다 나오네요. 아니 이소라의 프로포즈. 네. 정말 추억의 근데 프로그램 다 오프라- 나오네요. 추억의 오프라 쇼는 또 그래서 없어진 건 프로그램을 아니죠. 네. 다 나이대가 나와요 여기서. 아니 제이미 팍스가 네. 그 마이크 타이슨으로 나온대요. 또 다음 영화는. 아 그래요. 타이슨 영화 마이크 타이슨 역을 와. 맡는다고 한번 또 합니다. 기대를 근데 아프시지 해보면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 정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네. 너무 건강하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맞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저분. 맞습니다. 이제 작품들은. 아직 나이가 청년이시기 때문에 아, 근데 56세. 오늘 소식들이 그러고 굉장히 보니까 내가 지난 주말에 제이미 팍스 주연 영화 하나 봤네. 아. 화이트 하우스 다운이라고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진짜 재밌더라고. 알고- 한번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화이트 하우스 다운. 한국 제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넷플릭스에 재밌습니다. 있다고 넷플릭스. 합니다. 네. 자, 보시면 10년 전 되겠습니다. 영화. 네, 다음 주제요. 다음 주제 다음 가죠. 주에 가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찬반 토론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뭐요?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 보고 저도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날 한시에 떠난 네덜란드 70대 부부입니다. 동반 안락사를 했는데 이 동반 안락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시절에 처음 만났어요. 이 부부는 아이고, 50년 유치원. 동안 함께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렇죠.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70세, 71세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바이든에 비하면. 그렇죠. 자꾸 얘기가 나와. 자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내가 키가 아까 자극시켜가지고. 자꾸.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요. 70대 네. 부부. 그래서 BBC 보도에 따르면요, 그 네덜란드 얀 파버예요. 이제 그 남편분 이름이 얀 씨. 얀이에요. 얀. 네. 얀 씨. 70세고 얀 파버. 그다음에 엘스 반 리닝겐이라는 이제 와이프 이렇게 해서 71세에서 3일에 동반 안락사를 통했어요. 지난달. 근데 이제 유치원 시절에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얀 남편분은 네덜란드 청소년 국가 대표팀에서 하키 선수로 활동을 오. 하다가 스포츠 코치를 또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와이프 엘스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두 분이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네.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보트와 항해를 사랑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을 대부분 보트에서 보냈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남편분이 화물선을 사들여서 내륙 수로를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또 하기도 했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두 사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이 얀님께서 10년 넘게 무거운 화물을 옮기면서 일을 했어요. 이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호전이 안 되면 그 아시죠? 허리 통증이 정말 그죠. 심한 거예요. 그럼요. 정말 네. 살기 힘들지. 재채기만 해도 네. 허리가 나가면 아유. 아픈데. 그죠. 그래서 이 허리 통증 극심한 진짜 허리 괴롭죠. 통증에 시달린 게 2003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 엘스 역시 2018년에 교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2022년에 11월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두 분 다 아이고, 고통이 치매 진단까지. 극심했군요. 네. 그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그러죠. 예. 두 분이 이제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뒤에 가족과 그 동반 안락사를 논의를 이게 했고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그래서 거죠. 그 네. 야는 진통제를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그럴 수 있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본인은 좀비처럼 살아야만 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 살았고 더 이상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와이프는 치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이 고통으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아내의 병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 삶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아들은 반대를 했대요. 이 부모님이 죽는 거는 원치 않는다. 동의를 할 리가 없죠. 네, 그렇죠. 분명히 이 병을 고칠 만한 더 나은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동반 안락사를 만류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전날 이 두 부부는요 아들하고 손주들 다 불러서 이 해변에서 산책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뭐 음악도 농담도 듣고 주고받았다. 되게 소름 돋네요. 뭐 그러니까. 추억 영화 같은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그죠. 네.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노래도 아이고. 부르면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그리고 당일 아침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영화화해도 그쵸. 되겠는데요. 그리고 근데- 의사들이 도착한 다음에 바로 빠르게 절차 진행이 바로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단 몇 분 만에 이 두 부부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몇 분 만에. 네.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그러게요. 저런 결심을 내렸을까. 죽지 못해 산 인생 약간 그런 느낌. 결국에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면 이 안락사가 합법인가? 그러니까 적법한가? 네. 그런 그렇죠.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 네덜란드는 이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죠. 불법이죠. 합법화가 되어 제 있지 않죠. 기억에는 네덜란드가 합법화를 한 게 한 2000년도 초반대로 기억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모든 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마리화나 합법화도 그죠. 거기가 세계 최초 아닌가요? 그죠. 네. 진짜 그래서 근데 뭐 한국에서는 안락사 강아지들은 시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강아지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도 주인들이 저기 네. 오레건주는 합법이죠. 오레곤주 합법인가요? 네, 뭐. 오레건주가 아마 합법이. 야, 근데 이게 참 근데 저는 이제 영화 그 혹시 Me Before You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Me Before You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막 이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Me Before You가 약간 이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게 이제 남자분이 전신마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그러면 젊은데. 이해는 가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만류해요. 아들한테 이제 못하게끔 안락사를 하다가 결국 본인이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이게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참 어떻게 할 수도 근데 없는 이 그런 케이스만 놓고 케이스가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찬성을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저희 뭐죠 안락사를 찬성을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들이 만족을 한다면 그리고 두 분이 뭔가 되게 건강한데 갑자기 내가 뭐 생매장을 당해야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금 뭐 남편분이었던 얀 씨는 허리를 아프시고. 수술을 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근데 도와주실 수 있는 와이프분은 지금 또 치매에 그렇죠. 걸려가지고 치매고. 그러니까 서로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허리 거를 아프신 다 남편분이 생각을 한 것 도와줘야 같아. 되는. 그런 것 약간.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던 건 유치원 때부터 네, 맞아요. 평생을 네, 같이 한 그러니까. 부부가 그게 장난. 보니까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예, 조금 뭐 고통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고 뭐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니까 네. 이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안락사가 이들의 자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아, 다르죠. 다르죠. 네, 다르죠. 이게 참 죽음을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실 그쵸? 죽음을 항상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그죠. 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게 걸 좀 보면 약간 뭔가 새로운 그런 네. 테이크긴 하네요. 그쵸. 죽음에 대한. 좀 새로운 네. 죽음에 대한 굉장히, 좀 우리가 음.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저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함을 위한 죽음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네.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게 네. 가족이 뭐 다 같이 가족들과 시간 함께 보낸 거네요. 네, 했다고 하니까 저희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근데 안락사 이슈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그쵸? 것 같아. 마음이 좀 근데 이 무겁죠.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안락사 주제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의견 네.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그 마무리. 좋은 말씀 원래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행복하게. 네. 오늘도 여기까지 라이프 스타일 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고 네. 무거운 주제들도 꽤 있었고요. 참 그 외로울 수 있죠.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이니까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참지 말고 펑펑 우는 것도 좋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정말 뭐 바닷가나 사람 없는 데 가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좋고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주변인이 있다면 언제든 먼저 가서 그 힘듦의 좀 부담을 나눠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우, 참 좋네요.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 에피소드였고요. 자,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28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29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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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